네, 10시 30분 구간 중국 증시 개장할 즈음부터 우리 증시 분위기 안 좋아졌습니다. 정작 이 PMI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상승권 출발을 했거든요. 상해 종합 플러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다만 항생이 좀 많이 밀립니다. 우리 증시 속에서도 지금 특히나 코스닥은 프로그램을 활용한 외도 물량이 좀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방향성이 어떻게 좀 잡힐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장 빅픽처 그려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합해서 신고가 종목이 20개 조금 넘거든요. 이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지방금융지주사, DB금융지주라든지, DGB금융지주라든지 이쪽이 세 종목이나 지방금융지주사들이 모두 다 신고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금융주들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요즘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주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은행주들 대체적으로 직전 고점을 뚫어내거나 혹은 신고가 쓰는 경우 많은데요. 최근에 이 영업 환경이 점차 좋아지고 있죠. 네, 우선은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은행주들, 최근에 주식 주가도 좋고요. 오늘도 보면은 사실은 이 은행 섹터가 외국인 순매수 53억, 금융 섹터가 500억, 금융 섹터가 대부분 그 지주사들,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여기가 이제 금융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500억 정도 샀는데, 590억 정도 샀는데, 그 중에 500억이 금융이고요. 그리고 전기전자가 600억이거든요. 다른 섹터가 좀 좋지 않은데 반해서 이 금융 쪽이 수급이 상당히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오늘뿐만이 사실 아닙니다. 이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이런 대표되는 금융지주사들 수급 외국인 한 4, 5일 연속으로 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금리가 올랐습니다. 이 미국 테이퍼링에 대한 일정들이 가시화되고 있고요. 기준금리 이제 내년에 올린다는 부분들이 가시화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당히 빠르게 상승을 했죠. 어제 그저께 밤에 미국 현지 기준으로 그저께 밤에 국채금리가 빠르게 1.5%를 넘어가면서 기술주들 급락 나왔고요. 그러면서 전일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기술주들도 하락이 좀 나왔었는데 그만큼 시장의 예상보다도 좀 더 빠르게 이 채권 금리가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금리가 올라갔을 때 예대마진 증가하면서 은행주와 보험주 수혜다 이게 거의 이 공식처럼 자리 잡아 있는데 이 금리에 대한 영향력이 전 같진 않지만 그래도 투심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했고요. 이 금융업 일봉 좀 보여드리겠는데 금융업 일봉이 지금 제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이 오르진 못했습니다, 최근에. 근데 오르진 못하고 약간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지만 시장을 사실 반대로 살펴보면 시장은 하락했거든요. 꽤 많이 빠졌었습니다. 지금 3050 정도까지 하락을 했는데 박스권 하단인 3100도 깨고 내려올 정도로 시장은 하락을 했는데 금융업은 하락하지 않고 어느 정도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고요. 종목별로 사실은 세세하게 좀 나가보면은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투심이 증가하면서 금리 상승에 따른 투심이 증가하면서 이 금융업 좋았었고요. 거래소 하락에도 이 수급과 지수는 이 호조세를 보여주는 지금 하락장에서 상당히 탄탄하게 방어해주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은행주들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상반기에도 실적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좋았어요. 2분기에도 서프라이즈 기록하는 종목군들도 많았고 했는데 은행주들은 실적이 좋으면은 또 마냥 즐거워하기 좀 힘든 섹터기도 하죠. 애써 감추는 모습까지 나타나면서 시장에 크게 반영이 되지는 않았었는데 계속해서 이익은 잘 내고 있다라고들 하시더라고요. 어떤 수준인가요? 은행주 실적 개선 폭은 상당히 큽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좀 좋지 않았었던 영향력도 있지만 그래도 그걸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상반기 누적 순이익을 본다라면은 전년 동기 대비 47%이 정도 증가하면서 가파른 실적 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은행주들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 보신다면 지속적으로 금년 들어서 증가하는 모습들 나오고 있고 이 사상 최대 수준의 이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은행들이 특히 4대 은행 같은 경우는 정부의 입김이 상당히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은행주가 수익을 많이 냈을 때 이자 수익으로 많이 낸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자 수익 부분에 대한 이자에 대한 이 비중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지금은 이자 외의 부분으로도 수익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전과는 조금은 달라진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자 이익도 당연히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금리가 상승을 했고
은행 대출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자 이익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충당금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작년에 충당금 워낙 많이 쌓았죠. 근데 금년에 4분기까지 충당금을 뭐 굉장히 보수적으로 감안하더라도 작년보다 한 10% 이상 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 이자로 좀 환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뿐만이 아니라 비이자 이익과 수수료 이익 기여도도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 은행이 이 비이자 이익 외에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수수료라든지 자회사라든지 그리고 비이자 이익, 뭐 카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실적을 늘리는 이유가 수익성을 다변화하면서 이 실적에 대한 안정성을 꾀하는 게 뭐 가장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 이자 이익으로 사실은 많이 거두면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은행이 이자 수익 많이 냈는데 그 중에서 뭐 80%가 70%가 이자 이익으로 나왔다. 그러면 사실 예대마진 장사해서 국민들 상대로 장사해서 이렇게 수익을 올렸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도 어느 정도 좀 해질하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주의 비이자 이익과 수수료 이익 기여도 추이 및 전망도 보여드리면 사실은 2007년도에는 비이자 이익이 잠깐 높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기업 매각으로 인해서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 외의 부분을 본다면 비이자 이익과 수수료 이익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사상 최고치에 대한 기여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자회사 중에서 뭐 증권사 실적 개선으로 의한 이익 안정성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은행, 4대 은행들 계열사나 혹은 자회사로 증권사들 두고 있는데 증권주들이 작년도 그렇고요. 금년도 그렇고 거래 대금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IB 수익이라든지 브로커리지 수익 아니면 뭐 PI 운용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모두 증가를 하면서 은행들에 대한 수익도 증가를 하면서 자회사 실적 개선으로 이익 안정성도 증대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익 증가된 것도 좋은데 이익에 대한 다변화가 됐고 이런 다변화에 대한 질도 좋고 실적도 좋아서 안정성까지 증가되는 좋은 모습으로 실적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이자놀이다, 이자 장사다, 뭐 이렇게 낮잡아 이야기를 하는 시각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을 의식한 듯 뭔가 수익 다각화를 하려는 노력이 실적에도 좀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은행주 투자의 첫걸음은 뭐니 뭐니 해도 님, 순이자 마진이 좀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에 님 추이는 좀 어떤지 이런 부분들도 짚어주세요. 네, 우선은 사실 이전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는 이자이익 수익성 악화를 뭐 충당금 비용으로 만회를 했고, 사실은 이자 이익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2016년도 이후를 살펴본다라면은 뭐 일반 관리비라든지 뭐 다른 부분들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에 대한 이 비중도 영업이익 비중에서 이자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좀 빠르게 줄어드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님이라 그러죠. 뭐 이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이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최근에 실적 개선이 뭐 금리가 상승을 해서 은행주 이익이 증가했다. 단순하게 이렇게만 표현하기에는 좀 질적으로는 전보다는 많이 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의 영향을 받는 항목들을 개선을 많이 했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 영향을 좀 덜 받는 뭐 자회사라든지 아니면 비이자 수익, 수수료, 뭐 충당금, 관리비 감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금리라는 이 가격 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항목들을 개선시켜서 실적에 대한 변동성을 많이 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편하게는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기준금리의 2배가 대출금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준금리만큼을 거의 예대마진으로 잡는 뭐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이 정도였거든요. 그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 4% 정도 시중은행 금리다, 기준금리다라 그랬으면 대출금리 한 8%, 예대마진 한 4% 이렇게 잡았었는데 이제는 기준금리 1%대 시세기 때문에 1%다 그러면 예대마진도 사실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기준금리가 이전처럼 3%, 4%까지 올라가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정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비판들도 예대마진으로 하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은행들이 뭐 한 10년 넘게 지속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실적 변동성을 낮추고 이자 예대 마진에 대한 비중을 낮추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과거처럼 NIM, 님의 변화에 좀 민감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은행주에 대한 ROE와 님 추이를 보신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좀 확연히 좀 나타난다. 이 님이 올라갔을 때에 이 ROE가 올라가고 님이 떨어졌을 때 ROE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2016년도 이후부터는 이 님과 ROE에 대해서는 상관관계가 사실은 거의 성립하지 않을 정도로 세력적인 면에서 굉장히 좀 많이 안정성을 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떨까요? 요즘 들어서 부동산 시장 잡으려고 대출 규제를 굉장히 좀 강하게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좀 낮아진 레버리지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특히나 비은행권에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시각들도 있는데 함께 좀 짚어주시죠. 네, ROE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레버리지인데요. 이 레버리지를 근데 사실은 올리게 된다 그러면은 잘 벌게 되면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갑니다. ROE가 많이 올라가고 하지만 이 레버리지를 올리게 된다라면 자본 대비에 대한 위험 가중 자산의 비율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스크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 향후에 이 대손도 쌓아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손실이 나게 되면 굉장히 이익에 대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은행들은 좀 지양해왔습니다. 이 실적에 대한 안정성을 높였지 실적에 대한 레버리지를 일으키려는 사실은 이 노력들을 많이 줄여왔거든요. 레버리지가 계속적으로 줄었고 그만큼 은행들의 이익에 대한 안정성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수익성에 다변화하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자에도 덜 민감해지고 레버리지도 낮추는 그런 모습들을 하면서 은행들의 체력을 높이려는 노력들을 상당히 좀 많이 했고요. 이 레버리지를 낮춘다라면은 자본 비율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본 비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죠. 배당이나 대출 여력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배당 매력까지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증권주들에 대한 실적이 4회사 중에서 증권주들에 대한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자회사들 중에서 증권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캐피탈도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순수한 은행들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은행뿐만이 아니라 증권 그리고 이 캐피탈까지 실적이 좋아진다라면은 이익에 대한 기여도, 이익에 대한 다변화 그리고 이 이익에 대한 질 자체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또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은행주의 은행과 비은행 이익 추이 보여드리면 좋은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율 자체가 올라가면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비은행 부분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 이자에 덜 민감한 항목들을 늘렸던 것처럼 자회사 그러니까 본 회사 자체만으로 뿐만이 아니라 자회사들까지도 연결로 사실 실적 잡았을 때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모회사가 흔들렸을 때 자회사의 이익도 기여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실적 다변화의 한 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비은행 부분에 대한 실적들이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행주 중에 대장주 기업이죠. KB금융 같은 경우가 1분기, 2분기 모두 연결 순이익이 1조 2천억을 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반영이 되면서 호실적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이 비은행까지도 낮추면서 안정성 상당히 높였고 이 이익은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큰 그림 그리겠습니다. 52주 신고가 혹은 직전 고점을 넘어선 상황에서 지금 접근해도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오늘 장 큰 그림은요? 네,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전에는 시장이 불안할 때 이 방어적인 성격으로 이 통신주와 은행주 많이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벗어나려고 통신주도 그렇고 은행주들도 그렇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처럼 PBR 매력이 높은 주식 이 정도로만 사실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장성도 가지고 있고요. 안정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좀 달라진 모습들에 대한 금융 지주들, 이 은행주들 이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자리 조금 올랐긴 하지만 많이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향후 미래를 바라본다라면 이렇게 안정성과 이익성 모두 가졌다라면 포트의 일정 부분 충분히 들고 가셔도 안정성과 이익, 수익 모두 좀 잡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